누나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었어. 영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입원, 우리 수진이가. 저는 그때 친구들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딸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는 연애 안 하니? 밖에 나가서 누구 좀 만나라. 친구들과 동료들이 수진이에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이, 돈만 쓰고 감정 쓰고 시간 쓰고 누굴 만나. 집이 난 제일 좋아. 결혼 뭐 하러 해. 난 엄마랑 살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희생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딸과 30대 초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우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각자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IT 회사에, 수진이는 회계법인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집으로 올게. 타지에서 일하던 수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안함이 커져갔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저를 책임지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년을 맞아 은퇴했고 가정의 경제권은 자연스럽게 수진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생활비, 용돈, 병원비, 주택담보대출까지. 30대 중반 여성이 혼자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아무 내색 없이 묵묵히 가장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수진이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습니다.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갱년기가 심해지면서 수진이와 저는 하루에도 최소 10분에서 20분가량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창들과 2박 3일 여행을 떠났는데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둘째 날, 셋째 날, 3일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있나? 서운함과 걱정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와 수진이가 둘 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얼마나 바빴길래 전화 한 통을 안 왔냐? 미안해, 엄마. 너무 바빴어. 그때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병원에 혼자 입원해 있었어. 과로로 쓰러진 거였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슬펐습니다. 수진아, 너 혼자 아프면 어떡해? 너 간호해줄 애인 없냐? 엄마, 나 지금 괜찮아. 애인 필요 없어.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무너졌을 수진이는 바로 취직해서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가장의 역할을 떠넘긴 것에 대한 미안함. 딸의 청춘을 빼앗아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쁜 옷 입는 것을 즐기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하고 편한 옷만 입었습니다. 여성스러운 원피스 대신 편한 바지와 셔츠를 주로 입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사랑받아야 할 예쁜 나이에 결혼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룬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수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둘이 여행 갈까? 그렇게 저희는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둘째 날 저녁, 펜션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긴 것 같아서. 엄마, 나는 희생한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나 정말 무서웠어. 엄마도 어디 가버리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야기 좀 해줄.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지. 수진아,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누군가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힘들 때 곁에서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거야. 엄마는 내가 그런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내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수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은 가끔 외로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하지만 엄마 걱정돼서. 저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그 여행 이후 수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고 예전에 좋아하던 화장품을 다시 사고 예쁜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회사 거래처 담당자인데 되게 잘해줘.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수줍은 표정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후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 잘 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엄마처럼 모시겠습니다. 제 일상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 사위 민준 씨와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시간 괜찮으세요? 어머님이랑 밥 먹고 싶어서요. 수진이 몰래요. 그렇게 시작된 점심 데이트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수진이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그 눈빛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5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건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컸어요.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1년 후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10개월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닮은 수진이가 또다시 남편을 닮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아기가 기어다니고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5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이 수진이와 영수에게 남아있고 그 사랑이 다시 민준 씨와 지혜 씨에게 전해지고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민준이 오빠 만나면서 나 정말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 엄마,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게 해줘서. 지금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연애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해합니다. 수진이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고 나누는 감정이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아 보세요. 가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행복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행복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희망입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절망했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모두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혼자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은 사랑이고 사랑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향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수진이, 여러분의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을 닫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가족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은 사랑이고 사랑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향해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드세요.